그럼 수정별 내음성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이제 저 중간쯤 가면 우리 수정별 우리 학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외우시기 전에 일단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외워야 해야 되니까 일반명으로. 그래서 수정별 내음성에서 우리 아까 극양수에서는 뭘 산불이 나는 경우에 자작하고 사시나무 보면은 여기 자작나무, 사시나무 이렇게 돼 있죠. 꼭 외우셔야 되고 우리 극음수, 음수, 중형수, 양수, 극양수가 있는데 이 중형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저는 엑스페이스지만 그 절대 안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극음수에서 보면 주목. 그리고 한 가지 팁.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첫 줄에 나와 있는 수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꼭 그쪽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극음수 보면 주목, 그 다음에 사철, 패양목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수, 전나무, 가분비, 그 다음에 뭐 편백, 그 다음에 동백,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중형수는 뭐 이 다음과 같고 양수, 은행나무, 소나무, 측백, 향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다 중요합니다. 상수리나무, 졸참, 떡갈, 굴참, 물풀에, 뭐 삼나무, 노간주. 이 노간주 나무도 산에 가면 이제 노간주 나무들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 임업 기계 훈련원 가서 우리 자격증 볼 때도 노간주 나무 잘 나와. 노간주가 땅이 안 좋은 땅에 잘 나요. 소나무랑 마찬가지. 그래서 노간주 나무가 많으면 땅이 좀 척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극양수는 낙엽송, 그 다음에 버드나무, 자작나무, 포플러 등이 있다. 우리 은행나무는 어떻게 잎이 생겼어요? 우리 길거리 가다 가로수로 많이 나와있죠. 은행나무는 침엽수야, 활엽수야? 은행나무는 침엽수입니다. 다 틀립니다. 근데 한번 가르쳐주면 안 까먹어요. 은행나무는 특이하게 잎이 안 삐죽한데 침엽수의 예외 수종의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야. 그래서 이런 거는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침엽수는 잎이 삐죽한 나무, 활엽수는 잎이 널쩍한 나무라고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은행나무는 침엽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뭐 그 정도 하고 어차피 이 동그라미 한 거는 이거는 이제 본인과의 싸움인 거야. 이런 거를 어떻게 집에 책상에 붙이던 천장에 붙이던 화장실에 붙이던 외우는 것보다는 맨날 봐야 돼. 맨날 1년 동안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토양 수분,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은 거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오는 문제야. 우리 토양 수분의 이동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우리 토양 장력을 P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급에서는 이런 것도 나오게 돼 있어. 7급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7급을 하시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외우셔야 돼. 우리 토양 수분의 이동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중력수라는 게 있고 모세관수, 그 다음에 흡습수, 이건 흡착수라고 얘기하고 결합수는 수화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모세관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모세관수가 왜냐하면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 식물이 이용하는 수분, 요거 식물이 이용하는 수분은 뭐다? 모세관수. 근데 이거는 그 누가 가르쳐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중력수라는 거는 토양 공급을 중력으로 자유를 이동하는 수분으로서 식물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즉 비가 와, 땅이 있어. 그러면 비에 물이
비가 막 오면은 이 물은 땅에 있을까 아니면 밑으로 빠질까? 빠져. 그게 중력수야. 일명 지하수라. 중력수. 모세관수는 우리 식물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흡습수나 흡착수는 뭐 토양, 외부 얇은 피막의 식물체 이용 불가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중요한 건 여기 모세관수가 우리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토양 수분이다. 모세관수는 어떻게? pF가 2.5에서 4.5 사이다. 이것까지 제가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7급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9급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세관수하고 토양 수분 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토양 수분 장력, 이 얘기다. 우리 공극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공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공극이 붙으면 붙을수록 안 빠져나. 그러면은 공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그 토양을 뭐라 그래? 사토라는 얘기를 쓰고, 사토. 모래, 일명 모래. 모래에다 물 뿌리면 그냥 쭉 빠지잖아. 그다음 공극이 아주 미세하고 공극이 없는 건 양토는 사토보다는 양토는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토양이고 물이 고여 있는 거 항상. 일명 우리 논두렁 밭두렁 가면은 물이 항상 고여 있잖아. 논두렁 가면은 논에 그러면은 그건 공극이 없어. 아주 다 붙어 있는 거 따닥따닥. 그건 다 뭘로 돼 있어? 우리 일명 초등학교 때 뭐 만드는 거야? 찰흙 만들잖아. 찰흙, 진흙. 그거를 점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수분 항수라는 얘기를 씁니다. 토양 수분 항수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보다는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아까운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포화 용수량이 있고 포장 용수량이 있어. 포화 용수량은 뭘 이렇게 포화한다는 건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건다. 이건 토양에 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포화 용수량이라고. 포장 용수량은 요거 중요한 거죠. 우리 앞에서 토양 공급이 중요한 게 모세관수라고 했지. 모세관수 왜 중요하다 그랬지? 식물이 이용한다. 포장 용수량은 모세관수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을 때를 포장 용수량이라고 해요. 그다음 수분 당량이 있고 초기 위저점이 있고 영구 위저점이 있어. 토양 수분이 부족으로 식물이 시들기 시작할 때 토양 수분 상태를 우리 초기 위저점이라고 그러고, 영구 위저점은 초기 위저점이 수분이 공급되어도 살아 못한 때의 수분 상태를 영구 위저점이에요. 초기 위저점은 토양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짝 말랐을 상태. 이제 얘가 막 시들랑 말랑. 근데 그때 물을 또 주면 얘가 살아나. 그럴 때 그 중간 경계에 있을 때 그걸 초기의 위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구 위저점은 처음에는 말랐을 때 물을 줬더니 얘가 살아. 또 말랐을 때 물을 줬더니 살아. 그런 게 이제 간당간당한데 어느 순간부터 물을 줘도 얘가 죽어버려. 못 살아. 그걸 영구 위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포화 용수량하고 포장 용수량 차이. 우리 모세관수는 어디에 속한다? 포장에 속하는 거고, 그 초기 위저점하고 영구 위저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흡습 개수라는 거는 뭐 토양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평형점에 도달할 때 수분 상태를 흡습 개수라는 거. 요거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는 해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포장 용수량, 초기 위저점, 영구 위저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토양 암석이 있습니다. 이 암석도 시험 문제 내려면 뭐 수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는 크게 나오질 않고 그냥 상황만. 화성암은 뭐야? 화성암? 이 암석을 크게 세 개로 나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 하는.
화성암은 우리 화산 활동으로 일어나서 나오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해요. 퇴적암은 쌓이는 거를 퇴적암이라고 그러고, 변성암은 당연히 뭐? 변해서 생기는 걸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성암에는 이렇게 화강암, 선농암, 반려암, 반암, 조암, 안산암, 편마암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 화성암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하는 거. 우리 제주도에 잘 맞는 뭐 현무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퇴적암은 요거. 이 화성암을 이제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화성암을 빼고 우리 퇴적암, 변성암을 아예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5개야, 다 합쳐서. 이 앞에 개는 안 외워도 하나만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왔다고 보는데, 뭐 이래. 토양을 형성하는 암석 중에 화성암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저는 그런 문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뭐 화강암, 반려암, 반암 누쿠성, 석회암 누쿠 이런 거, 그죠? 우리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동굴에서 많이 나오잖아. 퇴적암, 동굴 같은 데서 석회암 가루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석회암 지대에서는 회양목, 노간주, 석회암 같은 거 하얀색 가루 같은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암이 있고, 변성암은 편마암하고 전판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퇴적암하고 변성암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특히 이제 변성암을 볼 수 있는 데가 뭐 여기 강원, 경기, 전남 지역 뭐 있고, 그 다음에 변성암이나 우리 퇴적암 같은 데 볼 수 있는 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해안가 보면은 절벽 이렇게 확 잘린 데 보면 그 줄이 쭉쭉쭉쭉 가 있잖아. 그런 게 퇴적암,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산림 토양 단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림 토양은 우리 5단계로 나눕니다. O, A, B, C, R층이라고 나오는데, 유기물층, 그 다음에 용탈층, 그 다음에 집적층, 모재층, 안반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일명 표토, 지표면 할 때 표토층이라고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때는 유기물층하고 용탈층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유기물층에는, 유기물은 뭐야? 낙엽들이 쌓여가지고 썩어서 한 유기물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L, F, H층으로 나눠, 유기물층은. 그래서 낙엽층, 발효층, 그 다음에 썩은 부식층.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은 우리 땅이랑 좀 틀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땅은 딱딱한데 산을 걷다 보면 좀 푹신푹신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그 위에 유기물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보면 낙엽 같은 게 쌓이고, 우리 큰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 돌 같은 거 이렇게 들게 되면 하얀색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 바닥이. 곰팡이처럼. 그런 게 이제 막 발효, 균사가 이렇게 막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발효층. 그러고 나서 그게 더 되면 썩어가지고 흙이, 까만 흙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 뭐 나무가 잘 자라면 흙 색깔이 까마면 어우 흙 좋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게 부식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용탈층이라는데, 우리 빨래를 하고 물을 빼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탈수기에. 탈수는 뭐야? 분리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유기물하고 어느 게 분리돼 가지고 철,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게 따로 이렇게 보이는 거, 흰색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는 거, 그게 용탈층. 그 다음에 집적층이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재층 같은 경우, 안반층, 돌멩이 되기 전. 그래서 집적층하고 모재층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얘기해서 용탈 집적층 같은 경우는 돌은 아니야, 단단한데 막 손으로 비비면 부서지거나
발로 꽝꽝 밟으면 흩어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고 우리 안반층 같은 건 돌이 있는 층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유기물층, 그 다음에 뭐? 용탈층, 그 다음에 집적층, 모재층, 안반층.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우리 박스 기억, 유기물, 그 다음에 니은, 집적층, 그 다음에 시는 모재층, D는 용탈층 해가지고 살림통의 순서대로 얘기하셔. 그럼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뭐 이렇게 해서 고르는 거 있잖아. 그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 유기물층. 유기물층의 순서 L, F, H 뭐 낙엽층, 발효층, 부식층. 그 다음에 표토층은 뭘 의미하냐? 용탈층, 유기물층하고 용탈층을 의미한다. 그래서 5층은 L, F, H, 용탈층은 A는 1, 2, 3, B도 1, 2, 3, C층, 그 다음에 R층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A2층 용탈될 때 B층으로 전이층 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온 건 못 봤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유기물층, 그 다음 유기물이나 용탈층 아니면 요거 순서 정도. 그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또 이제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작토양은 아까 얘기한 거 뭐를 생각하면 돼? 경작. 논을 생각하면 돼. 밭을 생각하지 말아요. 경작은 논을 생각을 해야지. 빨리. 논을 생각하면 우리 논에 다 뭐가 있어? 물이 있잖아. 그럼 얘는 공국이 붙어 있어. 그래서 물이 빠지지가 않아. 그렇지? 그걸 생각을 하면 돼. 산은 어떻게? 물이 내리면 그냥 지하수로 빠져져. 산림토양은 당연히 유기물층이 있지. 유기물층이라는 건 뭐야? 앞에서 배웠잖아요. L, F, H층이다. 경작토양은 유기물층이 없어. 우리 경작 논두렁을 생각을 해봐. 그럼 다 뭐야? 그냥 물이야. 그리고 진흙으로만 돼 있잖아. 산림토양은 모래자갈이 많고 우리 경작토양은 점토가 많은 거. 미사라는 건 뭐야? 아주 가는 모래 같은 거. 근데 보수력이 낮다. 보수력이 높다. 통기성이 좋고 통기성이 낮다. 그죠? 그 다음에 NC율이 높아진다. 요거 질소고정이 적다. 질소고정이 많다. 질소고정이 적다라는 건 여기 C가 뭐야? 탄수화물, N이 질소야. 질소고정이 적다라는 거는 뭐가 많다는 거야? NC율이 높다. 질소고정이 적다. 얘가 많고 얘는 낮다. 질소고정이 많다라는 거는 N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 나무를 심고 나무를 배. 또 나무를 심고 나무를 배. 그럼 땅은 지력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약해져. 인위적으로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 비료를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질소를 준다는 질소. 질소에서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질소 고정 식물이라는 게 나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야? 질소 고정 식물을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바로 심지만 우리나라는 60년, 뭐 50년 가기 때문에 심고 다시 심고 하는 게 기간이 50년이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에 심고 배구로 계속해. 5년 정도.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cm씩 커 나무가. 나무가 하루에 1cm씩 커. 그래서 한 달만 갔다 오면 뭐 30cm 올라와 벌써. 그리고 1년 지나면 3m, 뭐 5년 됐는데 20m야 수고가. 근데 걔네들은 5년마다 계속 심어야 되니까 땅의 지력이 금방 빠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1, 2년 동안은 안 심어. 한 1년 정도 안 심어.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 질소고정 식물을 갖다가 심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질소고정 식물에? 아카시나무? 일명 콩가식물이라는 걸 갖다 심습니다. 콩가식물을 심어놓고서 질소를
땅에 많이 해놓고서 다시 나무를 심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질소고정 식물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 뒤에. 그런 거 NC율이 높다, NC율이 낮다. 높다, 낮다 반대가 돼 있어. 좋다, 낮다, 낮다, 높다, 많다, 많다, 뭐 있다, 없다.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이야. 아주 극단적인 거야. 기냐, 아니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동물질이 많다, 이동물이 적다. 그 다음에 pH가 낮다, pH가 중성이다. pH가 뭐야? 산도를 얘기해. pH가 낮다라는 거는 산성이라는 거야. 그치? pH가 낮다는 건 산성인 거고 pH가 높다라는 거는 염기성, 알칼리성. 그래서 기준이 뭐 7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토양은 약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양이온 취합 능력이 낮다, 높다. 그 다음에 암모늄 형태. 이거는 질산태, 질소 형태. 요거는 외우셔야 돼. 이 화학적 성질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설명하면 시간 세워라 내워라니까 제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는 집어넣어야 돼. 그냥. 이거 집어넣어야 돼. 이 물리적 성질은 여러분들이 산림토양하고 경자토양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되는데 화학적 성질은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제 앞에 이제 조림하게 지금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웠던 거 내음성 수종, 두 번째가 요거 화학적 성질. 이런 거는 체크해 두시고 1, 2, 3 해가지고 뭐 조리막 100개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거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거 우리 산림 토양에서의 수종들이 잘 자라는 나무 토양에서 우리 여기 사토, 점토가 있습니다. 식토를 점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제일 우리가 일반적인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토양이 무슨 토양이야? 양토가 왜 양토야? 나는 이 양토가 어떤 양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산림을 만드는 사람들,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 버려. 양호한 토양이라서 양토인 것 같아. 난. 사토는 모래, 식토는 점토니까. 양호한 토양에서 나무들이 제일 자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위에 사양토하고 미사질 양토 여기서 나무들이 제일 자랍니다. 완전 척박한 땅, 우리 소나무 척박한 땅, 모래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양분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야. 소나무, 니기다 소나무, 버드나무, 아카시아 뭐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토양에서 잘 자라고 식양토에서는 우리 전나무 같은 경우 소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에서 다 잘 자라요. 점토는 어때? 우리 아까 통기성이 높고 막 해가지고 물이 잘 고여 있잖아. 그러면 점토에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얘기는 습해 일단 땅이 그치? 점토에서 잘 자란다는 나무의 의미는 이 나무는 물을 어떻게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는 거지. 그걸 유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낙엽송 아까 낙엽송도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엽송을 심는다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싫어할 때가 있어. 왜? 물이 안 내려온대. 하도 낙엽송들이 물을 빨아먹어서. 그리고 우리 앞에 토양 배울 때 우리 산불났을 때는 자작하고 사시나무인데 우리 습한 땅에서는 뭐 가분비나무하고 오리나무 얘기했었죠. 가분비나무 여기 이렇게 물을 많이 필요한 수종이야. 그 다음에 서나무나 벚나무 같은 경우도 물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석력토는 뭐야? 돌에서 많이 나오는 나무가 대나무, 밤나무. 여러분들 와오장룡이나 옛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무협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나무에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대나무에서 막 나무 타면서 싸움할 때 있잖아. 그 전에 바닥에서 싸우는데 바닥에서 안 싸워. 돌멩이 짚고서 막 올라가다가 대나무 타고 올라가잖아. 그 대나무가 돌에서 많이 자라. 왜? 대나무 밑에 뿌리가 돌을 감으면서 막 다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석력토는 대나무, 밤나무 등이 있다. 요거 산림토양, 경작토양에 따라서 하는 나무들이
수종들이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식양토 같은 경우 우리 식양토서부터 사양토까지는 일반적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사토에서 잘 자라는 나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점토에서 잘 자라는 거는 물이 많이 필요한 수종들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성욕토는 대나무나 밤나무 같은 경우다 라는 거. 이거는 뭐 써놓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토양 산도 pH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pH 7은 알칼리성, 이하는 산성 토양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얼마다? pH 7.0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산림 토양은 뭐다? 약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4.5에서 4.5에서 여기 있나? 4.5에서 4.5에서 6.5 일반적인 나무들이 다 잘 자라. 약산성에서. 그 토양으로부터 치환, 양이온, 용탈은 pH를 감소시킨다. 요거 토양으로부터 치환성 양이온 바꾸는 양이온으로 바꾸는 거는 용탈은 토양 pH를 증가 감소. 무조건 이 극단적인 건 무조건 체크를 해 두라겠지. 증가 감소는. 산림 토양은 여름에 낮고 겨울에는 높다. 산림 토양 pH 여름에 낮다라는 거는 산성을 더 띈다라는 얘기인 거고 겨울에는 염기성 좀 높게 나타난다. 임상의 pH는 낙엽으로부터 염기성이 반출되는 가을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요거 pH는 염기성이 가을에 가장 높다. pH는 그 다음에 표토층이 심토층보다 pH가 낮다. 표토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토층은 아까 뭐하고 뭐? 유기물층과 빼는 거 있잖아. 서로 분리. 용탈층. 우리 유기물층은 다시 뭐? L, F, H. L은 낙엽층, 발효층, 부식층이라는 거. 표토층이 심토층보다 pH가 낮다. 그러면 더 뭐? 산성을 띈다는 얘기죠. 토양이 산성화되면 치와 알루미늄이 되어 식물의 흡수에 체내에 축적되고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방해한다, 촉진한다. 그 다음에 침엽수는 pH 5, 7, 묘포 토양은 5에서 6, 화렵수 목표는 5에서 6에서 잘 자라고 일반적으로 나무는 4.5에서 6.5에서 잘 자란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양 산도별 생육 수종. 요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조리막에서는 이런 테이블처럼 나와서 구분하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출제자는 시험 문제 낼 때에 제일 두려운 게 뭐라 그랬지? 이의 신청을 할까 봐. 어떤 시험 문제를 내잖아? 근데 이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다음에 시험 출제를 의뢰를 잘 안 하겠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가장 극단적인 거를 섞어서 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어설프게 이렇게 내면은 이거는 문제거리가 되거든. 완전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꼭 이제 시험 문제를 제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험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달고 왜 이래서 답이 된다는 걸 달아. 그러고 나서 하나 또 뭘 내야 되냐면 출처, 근거를 내야 돼. 그 근거를 보면 여기서 내면은 이게 문제거리가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거의 90% 이상 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산성이고 이쪽으로 갔으면 갈수록 용기성입니다. 3.9 이하 아주 산성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지이류, 선태류, 이끼. 지이류라는 거는 균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태류라는 건 이끼. 지구가 생성이 되면 그때서부터 뭐 식물이 자라진 않았어.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이 세균들. 그 다음에 이끼. 그 다음에 뭐 하루살이 여러 해서 이렇게 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보면 다양한 산성은 지류, 선태류가 있고 그 다음에 4.0, 4.7에서는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약간의 침엽수 수종이 잘 자라고 보면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염기성을 뜨면 알칼리 수종 쪽으로 가면 높을수록 산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뭐다? 화렵 수종이 많아. 이 측백 빼고 측백은 침엽수인데 보면 대부분의 침엽 수종은 약산성을 띠고 그 외의 수종 화렵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산도가 높게 나타난다. 산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pH가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4.5에서 6.5 여기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납니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4.5에서 6.5. 극단적인 거 여기 안 겹치는 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결국에 안 겹치는 게 나오게 되면 뭐 오리나무, 물풀의 나무, 포플러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하나. 요것도 잘 안 나와. 여기서 하나. 뭐 이런 식의 토양 산돌별 생육 수종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질소고종 미생물, 우리 질소고종 식물은 토양을 지력을 상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까 아카시나무, 콩가식물, 아카시나무, 쌀이나무, 칡, 자개나무, 다른 나무, 그 다음에 회화나무 이렇게 질소고종 식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질소고종 식물, 미생물을 보면 우리 자유생, 우리 콩가식물이 아닌 것하고 요거 나와. 시험 문제. 콩가식물로 딱 떨어져서 이 느릅나무. 다른 나무가 아니고 느릅나무입니다. 요거 체크 꼭 해두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자유생활인데 우리 호기성, 염기성으로 나눈답니다. 호기성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이고 염기성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조토박터하고 클로스리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질소고종 미생물이 자유생활 혼자 하는 거, 공생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생공생, 내생공생은 바깥에서 하는 거, 안에서 하는 거. 그래서 보면 바깥에서 하는 거는 지류, 소철류.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데 이거보다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외생공생, 내생공생에 우리 콩가식물, 느릅나무, 오리, 보리수, 담자리꽃, 소기나무 요거를 처음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지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학명으로 들어가야 돼 또. 지금 학명을 안 하는 건 또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계속 머리에 들어놓고 콩가식물이라는 거 들어놓고 그 다음번에 또 기출문제 때 이게 학명으로 바뀌면서 나와야 돼. 이제는 9급 시험 문제하고 7급 시험 문제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다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변별력이 9급하고 7급하고는 변별력이나 시험 난이도가 확연히 차이가 됐어. 절대 9급 하는 친구들이 7급을 넘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7급 문제, 9급 문제 다 비슷해 난이도. 다만 7급에서 9급에서는 한 줄 나올 문제가 보기가 그 보기 한 줄을 두 줄로 이제 바꿔내는 식의 문제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거지 난이도상으로는 비슷해. 예전에는 9급에서 학명으로 나온다? 그렇게 나오면 막 난리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냐. 근데 지금은 다 학명으로 바뀌는 식으로 나와. 그래서 9급은 떨어지고 7급을 붙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은 거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 아조토박터, 클로스리듐, 그 다음 외생공생, 내생공생에서 남세균하고 이도디움하고 프랑키아, 요거 방사성 세균류.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두 개. 콩가식물에 특히 아카시, 쌀이칡, 자기, 회화나무, 드릅나무. 그래서 이러한 콩가식물을 심어서 지력을 높인다는 거. 그 중에 아닌 건 뭐다? 느릅나무라는 거. 알겠죠? 균근. 균인데 근은 뭐야? 뿌리. 그래서 바깥쪽에서 하는 건 뭐? 외생근균. 우리 안쪽에서 하는 건 내생균균. 그래서 내생균균, 외생균균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외생균균이 뭐냐면 우리 굉장히 비싸. 버섯인데. 버섯이 균이야. 가장 비싼 버섯이라고 하면은 뭐 상한 뭐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송이버섯이라는 거 있잖아. 굉장히 비싸. 키로당 막 50만 원씩.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9월달 되면 이제 송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송이는 대표적인 뭐다? 외생균균이야. 근데 송이는 항상 무슨 나무와 붙어 있어야 돼? 소나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일명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가을에 배낭 메고 어디 갈 때 우리 나 송이 캐러 가. 어디로 가는데 절로 가. 근데 저긴 소나무가 아니거든.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 딴 데 가는 거야. 송이를 캐려면 반드시 소나무 밭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이는 소나무의 근균에서 나온 외생균이니까. 그래서 우리 균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잖아.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돼. 다 나쁘지는 않아. 생장에 촉진되는 균도 있고. 곰팡이가 공생하는 형태다. 균근의 기능. 균근은 인산 등 무기염과 암모늄태 질소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무기염과 암모늄태 질소. 우리 암모늄태 질소, 우리 앞에서 경작 토양의, 산림 토양의 특징이지. 그 다음에 암모늄태 질소 말고 저쪽은 경작 토양은 질산태 질소. 수분의 흡수도 촉진시킨다. 토양의 건조, 병해충, 낮거나 높은 pH, 토양 독극물, 극단적인 토양 온도 등의 저항성을 높이고, 근균의 형성은 토양 중에 있는 인산과 함량과 반비례한다. 여기 인산과 함량의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 뿌리가 왕성하게 성장할 때 분비하는 호르몬이 균근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여기 뿌리가 왕성하게 생장할 때 분비하는 호르몬의 균균의 성장을 촉진, 억제. 억제. 근균의 종류는 여기 외생균균, 내생균균, 내외생균균이 있습니다. 통도조직이라는 거 나중에 보고, 주로 목본식물에 발견되는 형태에서 균투를 형성한다. 이렇게 균투라는 건 이렇게 막 같은 거 하얀색 포자로 뭐 그런 식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균사망을 만든다. 외생균균. 여기 이제 외생균균은 균투 형성 동그라미, 균사망 동그라미. 그다음에 감염된 식물 뿌리는 직경이 굵어지며 뿌리털을 형성하지 않는다. 뿌리털을 형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얘기하면 외생균균하고 내생균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소나무에 발생하는 송이버섯은 대표적인 외생균균이다. 그냥 광대 무당 섞어서 버섯류, 그물버섯이 있고, 내생균균은 내부 조직까지 흉터하고 병과들 통도조직을 침범하지 않는다. 여기 통도조직을 침범하지 않는다. 동그라고. 그 다음에 균투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뿌리털이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그 다음에 기주 범위가 외생균균보다 넓다. 그 다음에 뭐 목번, 내생균균, 초변류, 주요장 쌍자유형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한 개 왜 그러냐면 이 외생균균과 반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균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하고 이런 게 나와. 내생균균은 균투를 발생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해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균근의 종류도 외생균균, 내생균균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물의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지구상의 개체물에 속해 있는 것들의 유전적 정보를 총칭하는 유전자 다양성이 있고, 종 다양성은 얼마나 많은 생물이 군집을 이루는가의 정도, 생물종이나 구성 생물체 간의 유전적 형태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종 다양성은 지구상의 여러 가지 지역 내에, 다른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의 종류를 뜻한다. 근데 여기 풍부도, 균제도라는 것 동그라미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풍부는 어떤 군집에 생육하는 종의 수를 우리 풍부도라는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균제도는 각 종의 개체군의 분포 정도를 균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바꿔서 정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생태계 다양성, 생물 군집의 종 구성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차이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산림천이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시간에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종 조성의 변화와 더불어 모습이 변해가는 현상을 천이 바뀐다는 거예요. A에서 A가 있었는데 B로 점점 바뀌는 형태를 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지구상의 출현식물, 선태식물, 선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끼.
지류, 선태류 있었잖아. 지류는 균, 선태류는 이기. 이기가 나온다면 뭐? 양치 식물의 대표적인 거 뭐야? 고사리. 그 다음에 국과는 뭐야? 국과. 그 다음에 현화식물로 출현됐다. 선태, 양치, 국과, 현화식물. 이게 지구상의 육상식물의 출현 순서고, 온대지방은 보면 지류, 선태류 나온 다음에 한해살이. 한해살이는 뭐야? 한눈만. 여러 해살은 여러 살이에요. 그 다음에 관목이 나오고, 여기 중요한 거. 음수야, 양수야 먼저? 양수, 중용수, 음수야. 요거 잘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맞춰. 중요한 건 관목, 양수, 중용수, 음수. 양수, 음수라는 거야. 천희의 초기에 정착된 수종을 뭐? 선구수종. 선구수종도 동그라미. 제일 먼저 들어선 수종을 의미하는 거겠죠. 선구수종이라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거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는 거 선태, 양치, 국과, 현화. 지류, 선태류, 한해살이, 여러 해살이, 관목, 양수, 중용수, 음수라는 거. 오케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